2020년 4월 1일 아침에 갔다 오고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 갔다 와서 다른 일정 좀 하고 조지빈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다시 만들어 봅니다. 조주빈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 말고 박사방 관리자가 셋이 더 있다. 붓다, 사마귀, 이기야. 이게 이제 박사 외에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4명이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이라고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의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이 범죄의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전체적인 범위라든가 어떤 피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대학원 운영과 회원 관리 방식 그리고 공범들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들 이제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포식자의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이코패스를 지배하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박사의 이 범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라고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이것은 제가 앞서 작년부터 버닝썬 사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링 범죄에 대해서 링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바가 있을 겁니다. 섹스 링이건 어쨌든 드럭 링이건 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겉으로 봐서 매우 느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갱 같은 형태처럼 보스가 있고 그 아래에 행동대장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원이 있는 그런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게 보통 갱이라고 하면은 링은 일종의 이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일종의 그 마쿠 지배 아니면 느슨한 어떤 협의체 지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이 다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지 않는. 근데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사실은 숨어 있고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는 대리인 행세를 하다가 사실은 다시 또 교체되는 이런 방식들. 마치 이제 이탈리아의 마피아 갱들이 실제의 마피아의 원래의 그 지배 커미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데 뉴욕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는 일종의 대리자 형태가 보스인 양 움직이는 그런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링 범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세뇌를 통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스일 것 같은 어떤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여럿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링의 구성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은 초포식자들의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들을 수사할 때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박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가 얘기한 대로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현상적인 변명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박사는 실제로 이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이고 그 지배를 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맛을 들여갖고 그 위치에 오게 된 일종의 커미티, 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사방이 3명, 4명 같은 공동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박사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 혹은 둘이 하나 정도가 조직 하나 정도가 리더인.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가 실제의 눈으로 보이는 리더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보통의 갱과 다른 건 뭐냐면 갱은 그 보스가 거의 그 조직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걸 공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인 하나랑 나머진 다 아니 말하는 그의 그 어떤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 링이라든가 지금 이 초포식자들의 지배 시스템에서는 얘들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지배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존재하지만은 그 경제적인 이득이 주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찰로 1억, 1억이든가 아니면 한 4, 5억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저는 박사가 한 10억은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얘들이 세넷이 그 경제적인 것을 따로 또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적인 이득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의 현재의 이득은 사실은 몇 억 안 될 수 있는. 나머지는 그 지배를 위해서 다른 데 은닉하고 아니면 써버렸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박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지배해왔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현상적으로 4명이 공동을 했다. 그럼 n분의 1, 4분의 1로 책임이 경감된다. 근데 문제는 얘들 붓다나 사막이나 이기야 같은 애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얘들의 아이디도 또 다른 형태의 공유 아이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 갖고 책임이 경감되거나 아니면은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지배 방식, 공동의 지배 방식일 수 있지만 링이라는 어떤 구조는 이들이 일정 정도의 그 느슨한 개미 같은, 정확히 말하면 개미 집단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미나 벌꿀 같은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아마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일종의 강력한 하나의 유기체이고 각각의 개미나 벌들도 어떤 역할이 있지만 생명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 박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를 통해서 사실은 유료회원은 15,000이 안 된다.
그 이하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박사방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텔레그램 전체로 봐서 뭐 26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20만, 15만에서 20만 사이로 보고요. 근데 박사 유료방은 요거는 15,000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드러났던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이들 사이에 수익의 분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분배를 먼저 찾으려고 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갱들의 수익 운영 방식하고는 많이 다를 아까 말씀 그렇게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엉뚱한 방식으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대로 어스름하게 비슷하게 다른 것 같아요. 조주빈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나이하고도 사회 경력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이버상의 범죄 경력이 사실은 최고의 리더를 정하는, 지배와 피지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정받고 인정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거기서 서열이 매겨지고 또 그 서열이 파괴되는 그런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얘네들의 운영 방식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박사와 텔레그램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운영 방식은 아주 집중적인 그 인터로게이션 면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리고 이전에서 앞으로 나올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관련된 이런 링 범죄의 어떤 일종의 아이디얼 타입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캐치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범죄, 사이버 공간의 범죄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상시적인 조직 그리고 전문가 육성, 전담팀 구성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라디오에 가서 저도 잠깐 당황을 했는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나 아니면은 뭐 이런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전에 한 1년 전, 2년 전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양진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웹하드 사건이라든가 소란의 사건 같은 데에서 피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이버상에서 몰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떠들어댄 게 여성가족부거나 계속 그 정부 당국들입니다. 그럼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됐으면은 지금 얘들이 말하는 여성가족부가 얘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라는 구성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서의 공무원들은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캐비넷 법안하고 캐비넷 정책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터지면 캐비넷에서 먼지 툭툭 털어내고 날짜 바꾸고 해갖고 탁 갖다 놓는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1년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말하자면 그 동영상 삭제, 심리, 수사, 법률 통합 지원을 하고 뭐 교육부랑 뭐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1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고 1년에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지겹지도 않나 봐요. 이 인간들은, 이 공무원들은. 인적으로 확 바뀌지 않는 한 정치인이고 거의 공무원들이고 인적으로 싹 갈리지 않는 한, 속아내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그따위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호기심 때문에 뭐 봐서 그래야 되는 뭐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법무부나 뭐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에 수두룩하죠.
국회의원들은 뭐 떼거집니다. 국회의원들 싹 갖다 한강에 쳐넣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터지면 뭔가 이렇게 캐비넷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장관이 발표하고 근데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 보면 전혀 안 되고 있고 겨우 구색이나 맞추고 딴 일 터지면 또 해체됐다가 위암해됐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보는 인터넷 언론에서 보는 요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 두십시오. 그럼 1년 뒤에 똑같은 일 터져갖고 비슷한 일 터지면 똑같이 몇 자 바꿔서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아주 외울 정도입니다. 외울 정도. 무슨 초중교 성장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이런 거 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고 지원 연계한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쳐대는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생색만 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범죄가 예방이 됩니까? 가해자 처벌도 안 되고 피해자는 더더욱 그렇고 오늘 또 오태훈의 시사본부 때 좀 당황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뭐냐면 당연히 됐을 줄 알았는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하면서 이 새끼들이 똑같은 걸 또 반복하고 있구나. 이걸 중간에 말하면서 바꿔야 되나? 답답한 거. 여가부에서 이 N번방 박사범 피해자 50명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진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웹하드 사건 때 아니면 그 뒤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죠? 디지털 성범죄 라든가 몰카 여기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다 얘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물론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제가 이제 오태훈 시사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좀 꾸준한 R&D,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잊혀질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동영상의 고유 번호,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 번호 부여된 부분에서 그걸 삭제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국경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공조할 수 있는 기술들, 폭파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죠.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동 삭제되는 바이러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디지털 바이러스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연구돼야 됩니다. 그 연구 자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무슨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을 한다는 건 웃긴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그거 있는 데에서 찾아가서 삭제하고 거기 협조 요청하고 기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좀 달려가서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의 반 이상은 싹 물갈이를 해야 되고요. 아예 판사나 검사들의 임용 자체를 바꿔야 되는 정무직으로 하든 선출직으로 하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인적으로 바꾸지 않는 그들의 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 경찰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도 반 이상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존재하는 총경 이상급들은 싹 다 사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사표를 받아야지 뭐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 번에 할 수 없죠. 근데 일종의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이면서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 걸.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부터 싹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얘기인데요. 지금 저도 이제 충북대 사회학과 강의를 했지만은 비대면 수업이 벌써 3주째 들어가고 이제 한 달은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은 이미 중간고사까지는 할 것 같고 새내기들이 문제죠.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바하러 돌아다니다가 지금 아주 그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진 게 대전에서 벌어진 건데 대전에 있는 뭐 자동차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13살짜리입니다. 이게 완전 개새끼인데 대구 동부경찰서 훔친 차 무면허로 달리다가 이 새내기 대학생 쳐갖고 뭐 현장에서 즉사했나 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경북 김천에서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갖고 이 용돈을 벌고 뭐 다른 거 하려고 학비를 벌려고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피지도 못한 젊은 청춘이 아깝게 사라져 버렸네요. 이게 참 어디 가서 이 새내기는 보상도 못 받습니다. 13살 이놈. 근데 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세 미만 초고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봤자 소년은 미년이죠. 소년 2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아주 완전히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나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1년에서 끝날 겁니다. 거의. 생생한 목숨 하나를 죽여놓고 하긴 뭐 강간범 17살 강간범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처분을 하는 판사놈도 있는데 그런 애도 있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어떤 판사 검사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법률을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놈들이 촉법소년을 없애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벗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촉법소년을 없애면은 그걸 연령 기준을 없애면은 각각의 소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소년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전문가들이 자신의 판단 영역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야지 당연히. 모르니까. 처음에는 뭐 대충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역을 뺏기는 거죠. 밥그릇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13살이라 하더라도 얘가 아주 고의적이고 지능적이고 얘는 교화보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도 일제시대 때 넘어서 지난 초고소년이라든가 이래 뭐 소년 이 기준이 지금 21세기 말이나 됩니까? 지금 14살, 16살들이 강간하고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발달이 빠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 습득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14살, 16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캐캐묵은 진짜 고리타분하고 이제 없어져야 될 그 기성세대 놈들 그런 법률가 놈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지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진작 이 13살짜리 놈이 이렇게 하면 처벌받고 강력하게 처벌받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걸 알게 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차로 훔치고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사전에 이런 걸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차 훔쳤을 때 그때 처벌을 하거나 그때 무엇인가 조치를 했으면 지금 이 불쌍한 18살 새내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럼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법률가들 물론 이렇게 운전해서 죽인 이놈은 더 큰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기득권자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책임이라도 있어야죠. 18살이면 제 나이가 지금 51인데
제 나이에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창창한 할 것도 많은데 안타깝네요. 명복을 빈다는 소리밖에 제가 해줄 게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제발 선거 잘하십시오. 투표 잘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것들 뽑지 마십시오. 그나마 뭐 그거밖에 없죠. 힘을 보여주고 뭐가 나쁘다 틀리다는 걸 알려줘야죠. 자, 오늘 뭐 좀 매번 그렇지만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